미국과 온 서방 국가들을 놀라게 한 코브라 기동의 전설 수호이-27 전투기를 아시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작스런 특정 요소의 등장으로 트렌드가 급격히 변하거나 등장하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히데이 타록수, 신창원이가 잡히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을 때 입고 있던 옷이 이뻐서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했던 적도 있었고요. 이처럼 큰 임팩트를 남긴 요소들은 파장을 불러옵니다. 무기계, 특히 전투기에도 이런 현상을 보여줬던 적이 있어요. 바로 수호이 27 전투기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89년 파리 에어쇼. 이 에어쇼는 냉전으로 인한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의 무기 경쟁 중 하나로 출품된 전투기들로 어느 진영이 더 우세한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 쇼에서 소련은 최신의 전투기를 선보일 예정이었지만 5년 전인 1984년 처음 소련에 배치되었을 때 이미 서방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며 2년 전인 1987년 나토군 소속 EP-3 정찰기가 소련 영공 근처에서 요격 나온 수호이 27과 접촉한 바가 있었기에 낯선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첩보의 소식으로 미국의 주력 전투기였던 F-15보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서방 세계에 수호이 27의 능력을 선보이는 것은 이 에어쇼가 처음이었던 거죠. 모든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과 참관자들은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F-15 전투기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헌데 수호이 27은 서방 세계의 오만과 기만을 산산히 부서뜨려 버렸죠. 모두의 관심 속에서 하늘로 치솟은 최신 전투기는 놀라운 속도로 올라가며 모든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다 1차 세계대전 당시의 보급기들이 그랬듯이 저속으로 고각의 선에도 문제없이 해내었죠.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기술을 위로 지켜세워 기체를 뒤로 젖히듯이 꺾어 코브라가 공격할 태세를 취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동을 선보입니다. 거대한 전투기가 중력의 제한을 벗어나 하늘에 정지된 듯한 모습에 세계가 경악했죠. 실로 엄청난 대비였습니다. 당시 소련의 시범 비행 조종사인 빅토르 푸가체프가 선보였다 해서 푸가체프 기동이라고도 불리는 코브라 기동의 첫 등장이었어요. 이 데뷔 이후로 지금까지도 코브라 기동은 수호이 27 전투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수호이 27은 애시당초 개발의 시작부터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설계자인 나움 체르나코프와 미카일 시모노브 회고록에 따르면 수호이 회사 대표가 참여한 과학 및 기술 협의회에서 새로 만드는 기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조건은 F-15에 대한 우월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포부는 좋았으나 F-15를 뛰어넘기 위한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험 비행을 위한 프로토타입 비행에서 예프게니 스테바노비치라는 영웅 조종사가 기체 결함으로 사망하는 등 크고 작은 희생이 따랐으며 심지어는 수호이 27 타입 T-105로 불리던 실험 기체가 5대가 제작되어 실험이 마무리되어갈 즈음에는 미국의 F-15에 대한 데이터가 첩보원으로부터 도착하였는데 각각의 요소들을 비교 결과 F-15보다 훨씬 열등하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했죠. 이에 뛰어넘지는 못하더라도 못지않는 성능을 갖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노선이 변경되었답니다. 부분적으로는 F-15보다 더 뛰어난 면도 있었어요. 넓은 러시아 영토를 방해하기 위해 행동 반경이 길었으며 특유의 기체 형상으로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하여 항속거리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코브라 기동 같은 역동적인 비행을 가능케 했죠. 이를 바탕으로 뛰어난 근접점 보급 파이트를 가능케 하였고요. 잠깐 언급했다시피 항속거리가 장다하였는데 이 때문에
때문에 폭격기 등의 전술 목표를 스스로 식별하여 공격할 수 있게끔 개발되어졌습니다. 스텔스성을 제외하고 순수 추적 대비 비행 성능은 그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기체라 평가받았죠. 문제는 레이더가 너무나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기껏해서 만들었다는 게 수년 전 개발된 이전 기체 미그 29에서 쓰던 N001 기계식 레이더의 크기를 더 키운 것밖에 되지 않는 성능에 같은 운영체제를 사용하여 동시에 목표 추적 및 공격 능력이 고작 최대 1기였습니다. 반면 서방세계의 당시 주력 레이더였던 AN/AWG-9과 AI-25는 동시에 20기, 최대 24기까지 추적 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웃기게도 당시 서방에서 쓰이던 스페로와 암람보다도 사거리가 긴 능동 대공 미사일과 반능동 중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었지만 레이더 포착 사거리가 미사일 사거리보다 길지 못하여 서방권에게 중거리 공대공 능력에서 밀렸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접점에만 강력한 오래 달릴 수 있는 마라토너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전에서 도그파이트 즉 근접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누가 더 중거리에서 포착하여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키는가 하는 BVR 시계외 교전이 대부분인 요즘 수호의 27은 적절치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BVR 시계외 교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기체였으면서도요. 1992년 7월 16일 수호의 27 두 대가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 공군기지를 방문해 F-15와 모의 교전을 벌여 승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수호의 27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당시 미국의 국방부 장관 럼즈펠드가 미국의 주력 전투기가 러시아 주력 전투기에게 패배했다. 그러므로 우리 미군은 지금 개발 중인 F-22 예선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주장하기 위해 AIM-9X 대공미사일과 ZHMCS 상어 인지 능력 향상 헬멧을 사용하지 않도록 명령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해서 이 모의전 결과를 100% 믿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갓 독립했을 당시는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터라 수호의 27을 받았었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론 판매와 지원을 중단해버리자 이를 타파하려 자체적으로 개조를 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터진 뒤엔 최신의 전투기를 지금은 고물이 되어버린 수호 27을 어떻게 해서든 비벼대는 정도이지만 정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답니다. 전쟁 직후 도시 괴담처럼 퍼진 키이우의 하늘을 수호하는 키이우의 유령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체불명의 파일럿이 나타나 러시아 기체들을 격추시키고 사라진다 했던 그 유령이요. 이 키이우의 유령이 타는 기체가 수호의 27이랍니다. 전량이 모두 우크라이나 소속의 수호의 27에게 격추된 것은 아닙니다만 BBC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고정 1기를 61기를 손실한 반면 러시아는 79기나 손실했다고 하니 성능의 격차를 극복하여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점은 수호의 27은 공대공 전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투기임에도 좋지 못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우크라이나가 다른 용도의 기체들을 예를 들어 공격기, 전폭기 등을 따로 만들 여유가 되지 못해 수호의 27을 개량하여 공격기, 전폭기, 전차기 등 모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합니다. 우크라이나 파일럿의 비행 실력이 러시아 파일럿들보다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얘기가 이런 이유로 나오고 있죠.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는 노후화된 공중 전력을 교체하고 싶어하던 북한은 몇 번이나 러시아로부터 수호 27을 구매하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교 문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거부해왔죠. 위대한 상군님께서 보아주신 추격기 302호기를 돌아보셨습니다. 한데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정부를 보고 북한에게 수호 27을 판매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포착된다고 하니 어쩌면 우리 FA-50 그리고 KF-21 보라매가 훗날 수호 27과 대적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은 제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